제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하루방 플랫폼. 오늘은 제주 공간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 방법 설명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공간 정보 굉장히 많이 생소하시죠?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 어느 지역에서 살면 좋을까? 어떤 지역이 나한테 맞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이 바로 이 제주 공간 정보에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주 공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지역, 그리고 앞으로 돈 되는 지역, 어떤 지역들이 가장 나에게 맞고 좋은 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내용, 부동산에 관련된 83가지의 내용들을 하루방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내용 하나하나를 어떻게 접목하면 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은 공간 정보, 83가지의 공간 정보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행정 정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공간 정보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루방 앱 사이트에는 이렇게 공간 정보가 가장 메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관련된 주제도를 찾게끔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 관련된 주제도가 제주도의 어떤 지역에 이렇게 접목이 되는지 지도 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83가지 내용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 내용이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영상을 차근차근 이렇게 찍어서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정보가 83가지가 되는데요. 주제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큰 카테고리를 8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행정정보 내용이 되겠고요. 도시 및 국토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내용이 좀 많이 방대합니다. 40가지의 공간 정보가 지도 위에 표기가 됩니다.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 거고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정보는 새롭게 나올 예정인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어떤 내용인지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주의 지질 정보, 제주도는 화산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정보를 지도에 표기가 돼서 제주도의 어떤 지역이 곶자왈이고 오름이고 화산 지역이고 뭐 동굴 지역인 건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주도에만 있는 보전 지역 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 토지의 거의 대부분의 토지들이 이 보전 지구에 대해서 관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어떤 보전 지구에 어떠한 행위 제한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상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제주도는 세계 자연문화유산이다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에 굉장히 이렇게 접촉되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문화재에 관련돼서 제한들이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도 지도 위에 표기하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지역 지구의 내용도 1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제주도에만 국한된 그러한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어느 지역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제주도에서만 지역 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산업단지인데 제주도는 산업단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 8가지의 카테고리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제주도에는 어떻게 이러한 법들이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만날 공간 정보는 행정 정보가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는 총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으로 나눠지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의 지역의 읍면동 경계를 표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속 지속도가 되겠는데요. 이 행정 정보가 모든 토지와 부동산을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매번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 이렇게 박스 표시가 3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건축계획 심의 대상은 박스 표시가 되지 않고 읍면동 경계지역은 박스로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연속 지적도는 박스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지도가 크게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여졌을 때 지도에 표기가 되는 경우는 클릭이 되고요. 이렇게 클릭이 안 되는 경우는 지도를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보셔야지만이 이 내용이 확인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도 지도를 확대를 해서 도심지 안에 도시지역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연속 지적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도를 크게 확대를 해야지만 연속 지적도에 대한 부분들이 클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큰 지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큰 지도를 향해서 제주도의 읍면동 경계지역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주 부동산의 가장 기초이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이 제주도의 가장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서 제주공항이 있는 쪽을 제주의 북쪽 방향이라고 하고요. 제주도 한라산의 아래쪽 부분을 제주도의 남쪽, 그리고 한라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산이나 우도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제주의 동쪽이 되겠고요.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서 차기도나 대정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제주도의 서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지도에서는 이렇게 제주시, 서귀포시,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지역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느 지역인 건지 지역명을 육지분들은 많이 모르다 보니까 물건을 찾을 때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매물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하루방 플랫폼에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내가 선호하는 지역, 내가 원하는 지역,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정확하게 정말 똑똑한 매수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읍면동 경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라산이 제주도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북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주국제공항이 제주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이렇게 경계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 지금 현재 4개의 동이 같이 엮어져서 제주공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용담 3동, 용담 2동, 도두 2동, 도두 1동 이렇게 4개의 동들이 합쳐져서 제주공항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듯이 한 지역에 국한돼서 도시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을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도의 경계점을 우리가 보면서 어느 지역에 공항이 있구나라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도청이 있는 지역은 제주시 연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이렇게 처음에 오시면 이마트나 이제 그 드림타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곳이 위치한 곳은 바로 노용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동과 노용동은 이렇게 같이 인접한 동네가 되겠고요. 시내권도 되겠지만 노용동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의 굉장히 높은 지대까지 노용동 지역으로 경계가 지금 현재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안동이나 오라이동, 오등동 이런 지역 자체가 한라산부터 바닷가까지 지역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바운더리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용동이라고 하더라도 다 도심지만은 아니다. 한라산 끝자락에 있는 노용동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바운더리가 지형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지역 말고도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에 있는 색달동도 한라산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색달동이 되겠고요. 중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문동도 한라산 천백고지부터 시작해서 바닷가 끝까지가 중문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바운더리의 지형이나 지질 정보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부분들을 행정정보를 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 서쪽에 대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정의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걸쳐져 있는 마을이 3개가 되겠습니다. 대정읍 구옥리와 대정읍 보성리, 대정읍 신평리 이 3개 마을이 합쳐져 가지고 영어교육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교육도시의 그 학군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직접적인 학군은 구옥리와 보성리와 신평리가 되겠고요. 지도상에는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지만 실제 영어교육도시 학군이라고 하면은 한경면 저지리와 안덕면 서광리가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경면 저지리와 안덕면 서광리는 경계점만 이렇게 있지 실제 진입이 바로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경면 청술이나 대정읍 무릉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교육도시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실제 지역은 옆이긴 한데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게 스카이뷰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한경면 청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곶자왈지대입니다. 산을 넘어야 영어교육도시를 갈 수가 있고요. 대정읍 무릉리도 곶자왈지대의 산을 넘어야 영어교육도시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인근 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지역의 어떤 경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대정읍 보성리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육도시 인근 지역도 있지만 영어교육도시 인근 지역이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오히려 대정읍 보성리에 이쪽 남쪽에 있는 보성리보다는 대정읍 안성리가 영어교육 도시에서는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경계를 이 지도를 보면서 확인하시는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이 읍면동의 이제 경계점을 알아야 내가 원하는 지역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육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컨하우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닷가 앞에 허름한 농가주택 있나요? 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제주도는 전 지역이 바닷가입니다. 전 지역이 바닷가인데 동그라미 원형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이 전 지역이 바닷가인데 어느 바닷가에 농가주택을 찾으시는 건지 이제는 똑똑한 매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제주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항에서 가까운 바닷가를 찾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공항에서 바닷가는 용담 3동이 될 수가 있고요. 도도 1동, 도도 1동, 2호 1동, 내도동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그렇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삼도 1동, 건입동, 화북 1동, 삼양 2동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부분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스마트한 매수자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는 이제 지역을 알겠는데 어느 지역이 좋은지를 정말 모르겠다. 그 내용을 알고 싶다면 그 내용도 하루방 플랫폼 정보 자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제주도가 어느 지역이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주도가 아까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제주시 권역이라고 했고요. 남쪽은 서귀포시 권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산과 우도를 바라보는 것은 동부권이고 차기도와 대정을 바라보는 것은 서부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권역을 먼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권역들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 권역은 첫 번째는 도로, 그 다음에 개발 프로젝트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권역을 나눠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제주 권역이 제주도가 제주공항도 있고 제주항도 있고 물류항도 있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제주시 동지역에 나는 자리를 잡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주시에 무슨 동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제주시 권역과 그 다음에 제주 권역은 제주시 동지역을 뛰어넘어서 제주시의 옆에 있는 지역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까지 제주 권역인 건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나는 제주 권역으로 갈 것이냐, 큰 테두리를 정하시는 데 있어서 이 공간적인 기능적인 핵심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동부권의 자리를 잡고 싶다. 네, 동부권은 혁신도시와 휴양치유센터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동부권 쪽에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부권이 스마트 혁신도시와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휴양치유센터 같은 이러한 기능을 할 도시인 거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가면 정말 내가 괜찮겠다 판단하시는 분들은 동부권을 보시면 되겠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광 미항 서브파크라고 하는 것은 해양 스포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의 중심은 서귀포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동지역으로 해양 스포츠라든지 뭐 관광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귀포 권역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서부 권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특화교시, 그 다음에 국제문화예술공간 이런 부분들이 나는 참 마음에 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부 권역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선택을 못 하시겠으면 이 네 가지 권역에서 어느 권역으로 갈 것인지 그거를 먼저 우리가 고민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권역에서도 지역이 어디로 될 것인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화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세분화된 지역은 제주 권역에서는 현재로서는 제주 권역에 포함되는 것은 제주시 동지역과 애월과 조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의 모든 인프라가 다 있고 제주공항, 신항, 편의시설, 학군 모든 것이 빠짐없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 바로 제주시 권역이자, 제주시 권역은 조천과 애월을 포함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역은 성산이 되겠고요. 제2공항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구저와 우도와 표선이 한 군데로 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권역은 서귀포시 동지역과 남원읍이 하나의 서귀포시 권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혁신도시와 강정미항, 그 다음에 관광에 관한 컨텐츠가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대전과 한림이 메인이 되겠고 한경면과 안덕면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서부권의 핵심은 대전이 되겠고요. 영어 교육도시와 신화 역사라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이미 개발 사업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개발이라든지 도시 교통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나는 중요한 어떤 생활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생활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는 제주도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주도 생활권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생활권역은 총 5개의 권역으로 지역을 나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하우스를 찾거나 제주에 이제 뭐 요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오시는 분들은 이 생활 권역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권역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자리 잡으면 좋겠는지를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련 자료는 하루방에 부동산 관련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 제주도의 생활 권역은 총 5개 권역으로 나누는데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제주동 지역의 생활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고요. 제주도에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제주시 동지역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부중 생활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부중 생활권은 지금 현재 항공과 그 다음에 교육을 특화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항공과 교육을 특화하는 지역은 성산, 표선, 남원, 대전과 안덕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 표선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공과 배우 지원을 하는 특화 지역이 되겠고요. 대전과 안덕면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특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인구층이 형성이 돼서 새로운 도심지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남부 생활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귀포시 동생활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 동생활권은 중문관광단지와 기존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가지의 동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역의 핵심은 국제 해양과 그다음에 관광의 중심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인프라, 편리한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귀포시 동생활권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밑에 쪽에 북부 중생활권이라고 있습니다. 오렌지 색깔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및 탄소 제로 청정 지역이다. 그래서 애월, 한림, 한경, 조천, 구자 지역이 북부 중생활권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거형 타운하우스라든지 단독형 주거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무척 쾌적합니다. 그래서 세컨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자리 잡으시는 게 애월과 조천이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애월, 한림, 한경, 조천, 구자가 바로 배후 주거 및 탄소 제로 청정 지역으로서 북부 중생활권에 묶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산간 특수관리 권역이 있습니다. 한라산 자락 바로 밑이고 바닷가에서는 가장 먼 지역이 중산간 특수관리 권역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어렵지만 그리고 자연환경이 무척 쾌적하고 제주도가 가장 보존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보존해야 되는 지역에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수관리 권역에 대한 미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본연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중산간 특수관리 권역에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생활권을 기초로 해서 보시면 정말 성공적인 그러한 제주도의 정말 그 생활 패턴을 누리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의 경계와 그 지역을 알고 있는 거, 제주도의 지역을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확인될 텐데요. 어느 지역을 걸쳐서 제주 제2공항이 수용지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지역들을 보는 데 있어서 읍면동 경계 지역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알마켓 유료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친구 검색 버튼을 눌러서 제주알마켓을 검색해주세요. 제주알마켓 채널을 클릭하셔서 채널로 들어오세요.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채팅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